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면 덩달아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유기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동물은 11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0%가 휴가철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물구조 119의 이명기 대표 모시고 휴가철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기동물 늘고 있는데 법을 강화를 했잖아요. 네네. 동물 등록제 많이들 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동물 등록제가 시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등록제가 실효성이 그동안 있지를 않았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제 동물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 네. 예, 그다음에 8월 말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먹이겠다고 네. 예, 강제 규정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신 반려가족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네, 8월 말까지. 언제까지라고요? 8월 말. 예, 그래서 빨리 가까운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네.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쉽진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전국 확대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의미가 뭐냐면요.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실됐을 경우 구조를 하게 되면 물론 국가 시스템에 등록은 되지만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을 하고 칩을 심으면 네. 잡혔을 때 금방 스캔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국 등록을 하자라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찾기도 쉬우니까 네.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등록.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10%뭐 이런 이하였었는데 네. 뭐 아마도 한 30-40% 이상 훌쩍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요? 예, 제가 이제 가끔 동물병원을 가 있으면 네. 제 앞에서 눈앞에서 벌써 2-3명씩이 당일날 등록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네.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 등록제의 등록은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등록을 대행하는 병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아마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유기견도 유기견이고 유기동물들도 동물들인데 네. 얼마 전에 유튜버가 개 학대하는 영상을 네. 생방송으로 보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네. 같이 사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처벌법이 있어요? 참.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떤 시청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일어난 후에 처벌보다는 사실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예방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가정 교육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이 거의 미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에 있어서 상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입증을 또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물론 신체적 고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도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마 벌금형 얼마 이상은 아마 힘들 거다.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상에서 보니까 경찰이 왔다 갔는데 내 소유물인데 내 갠데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2017년 12월 말부로 전국 경찰에 이제 업무 지침이 내려가는데 동물학대를 적극 수사라 뭐 이런 업무 지침이 내려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인간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사건이나 사고들을 먼저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은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은 사건들은 좀 미미하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직도 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 내가 훈계했는데라면서 때리면서 마치 그게 이제 폭행이 아닌 것처럼 폭력이 아닌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이 개를 때리는데 그건 더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인식 자체마저도 사실은 이제는 바꿔 나가야겠죠. 반려견을 데려올 때 네. 그 책임감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뭐 그러네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보면 네. 아예 그냥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생명을 사고 팔고 이런 펫샵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네.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 보호소에서만 가서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입양을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보고 엄청 까다롭게 그래서 이제 입양 조건을 보고 그렇게 독일 같은 경우는 가정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입양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 책임감 있는 가족들을 네. 애초에 추려서 네. 강화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가 키우다가 네. 외국을 갈 때 네. 버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접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외로우니까 네. 동물을 그렇게 가족처럼 혹은 뭐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나 근데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나라로 동물을 이동을 할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나 이제 그 나라가 섬나라일 경우는 몇 개월씩 검역이 걸리기도 하고 적어도 미국이나 캐나다 가기 위해서도 네. 검역이나 이런 절차까지 다 밟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이런 것들을 다 밟고 나서 자기 나라로 가야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렵겠죠. 버리는 게 더 쉽겠죠. 뭐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뭐 동물들을 키우다가 마찬가지로 버리고 오는 경우 네. 뭐 그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찾아봐라. 입양을 보내야지 어쩌겠냐. 뭐 이렇게 조언은 한 적은 있습니다. 같은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물을 키우다가 네. 여건이 안 돼서 정말 환경이 안 돼서 어떻게든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땐 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지막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로만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지만 중간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 중에 하나 이제 국가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거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동물 인수 제도를 도입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닌데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뭐 갑자기 감옥을 가버린다던가 아니면 네. 자기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버리거나 혹은 뭐 이민을 가는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이제 피치 못할 상황에 있었을 때 동물들이 놓일 이제 위험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거를 인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러면 좀 고민이 덜 네, 조금 나아지겠죠. 근데 뭐 그거를 또 악용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항상 장단점이 있겠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네. 이 직업 자체가 쉬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중학생들 교육을 할 일이 있어서 앞에 섰는데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약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그냥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동물단체 오기 전에도 그런 인권단체라든가 뭐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들은 요구를 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가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렇지만 동물들은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약자보다도 더 약자인 오히려 아마 이 지구상의 생태계의 가장 약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중에 이제 동물 운동가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바라는 점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들을 쇼윈도의 유리장에서 이쁘다 귀엽다라는 이유로 혹은 자식들이 사달라는 이유로 조르는 이유로 그렇게 펫샵에서 동물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지 마시라. 그리고 준비되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펫샵의 쇼윈도가 아니라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주입사 부탁드립니다. 동물 사지 않습니다. 네. 네, 입양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구조 119의 이명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